네, 작전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 괜찮아요. 네. 계속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코스닥 여기까지는 버팁시다. 여기까지가 어디였죠? 750입니다. 750. 아직 좀 멀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가나요, 시장이? 네, 시장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요. 1월 하락, 6월 하락, 9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하락 이후에 박스권, 좁은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도 하단에서는 그래도 용기를 내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로 용기를 내어 가실 수 있는 반면 좁은 박스권 상단에서는 그래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특히 갭 상승했을 때 조금은 참아보고 그리고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주변의 상황을 살피신 다음에 여기서 용기를 내볼 종목들 그때 이 종목 매수할 걸 왜냐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미래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종목 살 걸 했던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잘 담아 놓으신 다음에 지금처럼 갭 상승과 좁은 박스권 상단을 지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FOMC 회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경계성, 관망성, 회피성 이런 이야기들의 수식 어구가 붙으면서 시장이 혹여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용기를 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양시장 합산해서 3,500억 원 정도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서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는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확대를 하는지 끝으로 옵션 시장에서 마지막 방향의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콜옵션을 사는지 파는지 풋옵션을 파는지 사는지 이것에 따라서 정말로 지금의 매도가 반전 없이 더 확대될 건가 여기에 대한 판가름을 저는 외국인들의 양시장 합산 3,5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올 때부터는 경계감을 갖고 보시되 지금처럼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장중 변동성의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전략은 아니에요. 말씀 주시는 게.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종목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 더 편안하게 당분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 어떤 종목으로 좀 편안한 수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 들어갈 텐데요. 오늘의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자, 폐기물에 주목을 하셨어요. 건축 폐기물, 자동차 재활용 사업, 기대. 사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선, KG, 코엔텍 요 정도가 될 텐데 자, 100% 자회사 땡땡 모터스 보유하면 인선 모터스죠. KG 모터스는 없나요? KG 모터스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인선 ENT이죠. 예,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국내 유일의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 및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수거를 해오고 수집을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재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분류를 해야 되고요.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 더 이상 재사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겠죠. 매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스팀을 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수거, 운반부터 매립과 스팀 판매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한 기업이 인선 ENT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본다면 수집, 중간 처리, 중간 처분, 소각이나 재활용 그리고 매립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스팀 판매까지도 그렇습니다. 재활용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회사와 본업을 토탈해서 다 가능한 기업이 인선 ENT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계열화 쉽게 이야기해서 혼자 다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다예요. 모든 구조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금 폐기물의 종류를 본다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리고 건설 폐기물, 그리고 생활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이 폐기물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규모가 크죠. 그렇습니다. 건설 폐기물 한다면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모아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피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인선 ENT의 매출 비중을 본다면 건설 폐기물 쪽에서 매출 비중이 7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요거 시장 뭐 새로 들어갑니다. 허가 잘 안 그렇습니다. 내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자, 폐기물 10년간 3.2% 상승? 네. 뭔가 뭐 많이 상승한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의 모습들을 보면 예. 그래도 폐기물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 말씀하셨듯이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들을 좀 높게 만들어 놓았고 네. 지금에 있는 폐기물 시장도 이제 포화 상태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폐기물 시장에 있어서는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워서 기존 업체들의 수혜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건설 폐기물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고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늘어난다. 그러면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그 건설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가 이제 3분기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선 ENT의 주가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 하나와 그리고 최근 대치 음마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네네. 있었습니다. 사실 재건축까지는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남았죠.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시행 인가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인가 것들을 처리해야 이제 착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건설 쪽에서 본다면 신규 부지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오래된 노후화된 곳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면 한 단지를 재개발한다, 한 블럭을 재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폐기물의 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원래는 27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지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원활히 허가해 줄 것인가. 음마 아파트의 재개발 심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폐기물의 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에요. 음마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힌트로 건설 폐기물 늘어날 가능성에 이제 맞춰주신 거고요. 근데 이때는 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분기별 이익을 본다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2분기까지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3분기를 본다면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고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마이너스 저점을 찍지 않을까. 오, 좀 줄어드나? 그렇습니다. 예. 3분기부터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단가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던 포인트가 예. 사실 2분기 끝자락, 3분기 초입, 그러면 3분기 시장 전망이 밝은 이유는 예. 폐기물 처리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실적으로 윤곽을 나타낸다면 네.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도 이제 저점을 찍었다. 그럼 그곳에서는 사실 투자자의 시선으로는 한 번쯤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여기에서 나온 걸로 또 폐배터리 그렇습니다. 재활용 사업을 인선 모터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인선 ENT의 100% 자회사인데 인선 모터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폐차장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차 그리고 자동차 재사용, 재활용인데요. 차량을 이제 폐차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러면 쓸모 있는 것들은 부속들을 재활용하고 빼죠. 예. 없는 것들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고철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중에서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차량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70여만 대 이상 폐차가 폐차예요?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폐차 사업이 조금 미래 먹거리로 한 가지 꼽을 만한 이유는 전기 자동차도 네. 결국에는 폐차를 그렇죠. 할 날이 오겠죠. 예. 그러면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한 곳에 모아서 또 점검을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인선 모터스의 미래 먹거리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보유한 특허들은 또 여러 가지입니다. 폐차 해체용 크레인이라고 하면 저도 90도로 분해를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차량 한 대당 분해할 수 있는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빠를까 봤는데 다른 업체에서 평균 1시간 걸리는 것을 여기서는 30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차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밑바닥을 네. 뜯어내는 거죠. 가장 좋은 자료 화면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교육 방송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 거기에 나왔던 상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선 모터스였다. 거기에 그렇군요. 이 예. 특허받은 크레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유리나 액상류 회수 장치, 예. 그리고 나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폐배터리를 재판매하는 사업까지도 인선 모터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미래 먹거리로 이곳에서 건설 폐기물 쪽에서 캐시카우라면 앞으로 인선 모터스의 자동차 재활용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건설 폐기물 실적이 이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네. 뭐 이게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올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판으로 밑에 깔아주는 역할. 네. 플러스 알파는 요거 폐배터리 사업에 그렇습니다. 주목하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건 또 꿈을 먹고 성장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 앞으로 이제 전기차, 폐차가 되면 비싼 것들, 뭐 네. 금속, 소재 이런 거 추출해서 또 팔 수 있으니까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별 분기 매출액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선 ENT의 지난번에는 분기별 실적을 봤는데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꼬박꼬박 기록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분기부터는 돌아선다. 여기에 3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3분기, 네. 2분기 여기에 턴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분기별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제가 재무적 모멘텀 체크할 때 꼭 연도별로도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도 실적이 증가해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거나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들이 왜 그런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한 자릿수로 증가를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는 6.25%, 내년은 17.69%, 후년도도 9% 중반대. 그러면 내년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후년도까지 꾸준하게 당기 순이익까지도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분기 저점, 2분기 저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까지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본다면 끝으로 차트만 한번 점검이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주선을 기준으로 줄곧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200주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하단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있다라는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기다린 종목이거든요. 그 전에 여기 이것보다 내려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실 이곳에서 최하단에서 올라온다면 200주선까지는 회복이 그래도 1차적으로는 가볍게 나올 수도 있겠다. 실적 발표만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뭐 한 9,000원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영향을 동반해서요. 그러면 9,000원부터는 매집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고 1차 목표가라는 11,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한번 보유해보는 관점도 실적과 앞으로 수급이 개선된다라는 것들 전제하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인선 EN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차트 이 구간에서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차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제 과매도 영역이라고 평가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히 보자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전 리포트 인선 ENT 먼저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 없습니다. 방송 없어요? 왜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월요일은 제가 이제 더 많은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 회의가 있는 관계로 없어서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작전 리포트 한 걸음 더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쉽네요. 아쉽지만 금요일에 더 알찬 내용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전 리포트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